아주 꼴값을 하고 있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말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뭐라 하셔서 샤워를 가끔 했더니 더럽다고 욕을 하시고, 얼굴이 못났다며 관리 좀 하라고 호통치셔서 화장품을 샀는데 제가 쓰는 게 아깝다고 뭐라 하시고, 도대체 어머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이고, 이 무식한 년 말하는 거 좀 봐라. 야, 이년아, 물 아끼는 방법이 네 몸 안 씻는 거냐? 그리고 네 면상은 화장품으로 안 돼. 난 네 얼굴을 보면 승질이 나서 관리하라는 말을 한 거라고, 이 멍청한 거사. 시어머니는 논리가 맞지 않는 말씀을 실컷 하시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화장품은 이미 뜯었으니 다음부터는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과 결혼한 걸 점점 더 후회하면서 시집살이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바랬던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참고 식구들과 정이 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가족이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날은 기약 없는 먼 미래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여자의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가 나오더군요. 그녀는 입양아로 40년을 살다가 우연히 유전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몇 달 뒤에 친부모를 찾았답니다.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걸 보자 저도 텔레비전 속 여자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 여자처럼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실종수사팀에 가서 제 사정을 길게 말하고 공짜로 유전자를 등록했답니다. 저를 낳아준 친부모가 저와 같이 유전자를 등록했다면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게 되었죠. 저는 시댁으로 가서 굳이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친부모를 혹시나 찾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니 시집살이하며 언짢은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유전자 등록을 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희정씨,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을 찾았습니다. 네? 제 부모님을 찾았다는 말씀인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희정씨 어머니가 수십 년 전에 유전자를 등록하셨더라고요. 아까 연락을 드렸는데 이희정씨를 애타게 찾아다니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 아래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인 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만나기가 두렵고 떨린다고 전했고 경찰관은 어머니와 같이 경찰서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답니다. 사흘 뒤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갔는데 계단을 오르는 제 두 다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은 다행히 40년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윽고 복도에 나와 있는 경찰관이 저를 엄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와 똑같이 생긴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제 어머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답니다. 엄마? 희정아, 내 딸 희정이니? 세상에 이렇게 컸구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아 주셨고 큰 소리로 오열하셨습니다. 이에 저도 덩달아 오열하며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인 엄마를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저희 모녀는 1시간 동안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지만 서로 그리워했다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사람 많은 장터에서 제 손을 놓치고 말았대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아서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35년이란 세월이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희정아,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여기 경찰서랑 멀지 않은 곳에서요. 결혼해서 시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는요? 우리 딸이 결혼을 했구나. 내가 혼주석에 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도 여기서 가까운 데서 살아. 왜 그동안 코앞에 살면서도 한 번에 마주치지 못했을까? 만약 마주쳤더라면 바로 알아봤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요. 엄마랑 제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한테도 핏줄이 있다는 게. 그런데 아빠는 어디 계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20해가 넘었어. 미안하다, 희정아. 아,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엄마가 왜 미안해하세요? 내가 널 잃어버리고 네 아빠와 매일 싸웠어. 그럴 만도 하지. 귀한 딸내미를 잃어버렸으니 말이야. 여하튼 우리 부부는 너를 찾으려고 실종하던 전단지를 수백만 장을 돌렸어. 하지만 수년이 흘러도 너를 찾지 못했고 아빠는 술에 빠지기 시작했어. 거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지. 결국 간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미안해, 희정아. 너에게 아빠를 빼앗아 갔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실종되는 아이들이 많던 시절이었잖아요. CCTV도 없었으니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아빠 일은 유감이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나 또한 여한이 없다. 내 사랑하고 귀한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나중에 저승 가면 아빠를 볼 면목이 서겠구나. 엄마와 저는 못다한 이야기를 실컷 나누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매주 만나기로 약속도 했답니다. 저는 신이 난 채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로 했답니다. 아무리 절 미워해도 사돈과 장모님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하면 한 번쯤은 웃어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시댁에 발을 딛자마자 시어머니가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년아. 넌 주말에 어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직접 밥상을 차려야 할 짬밥이야? 내 덕에 이런 집에서 살면 취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또 외출을 하려면 집안 청소를 하고 나가야지. 집 꼬락서니가 네 얼굴만 한 때가 잔뜩 끼어있다. 당장 팔 걷어붙이고 집안일해. 저는 엄마를 찾았다는 말을 하려다가 목구멍 속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냥 당분간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엄마에 대한 말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시집살이로 마음이 계속 괴로워지고 있던 중 손윗동서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부담감을 잔뜩 안고 생일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생일상 차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 큰며느리 생일에 다같이 호텔로 호캉스 가자. 1박 2일로다가 아주 재밌게 놀다 오자고. 내가 이사 며느리 수준에 딱 맞게 5성급 호텔로다가 예약해놨다. 엄마, 넌 무리한 거 아니야? 5성 끌면 돈이 얼마야? 우리 식구랑 형이랑 평소 5시 가는 거야? 우와, 어머님 벌써부터 설레어요. 저는 태어나서 호텔이라는 곳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어머님 덕분에 호강하게 생겼네요. 네가 왜 설레느냐? 너는 집을 지켜야지. 우리 네 식구만 호텔에 갈 거다. 네? 저만 빼고요? 어머님,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야, 다른 사람들도 여행 가면 집에다 개는 두고 가잖아. 네가 거길 어디라고 따라와? 개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며느리라고요. 이 집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그래, 식구 맞지. 그러니까 너는 소중한 우리 집을 지키거라. 우리가 집 나간 사이에 도둑이라도 되면 어떡하겠니? 우리 집 식구인 네가 지켜야지.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었으니 그만 닥치고 밥이나 차려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조롱하는 말을 하셨고 언제나 그렇듯이 식모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쁘긴 했지만 호텔에 따라가면 시녀처럼 부릴 게 뻔해서 안 가는 게 낫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며칠 뒤 네 사람은 호텔로 여행을 떠났고 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누리는 자유라 집안에 퍼질러 누웠다가 먹고 싶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며 딩가딩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1시간에 한 번씩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호텔에서 뭐하고 노는지 뭘 먹었는지 저에게 자랑했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하려는 심보가 분명했죠. 저는 사진이 올 때마다 너무 좋겠어요. 너무 부러워요. 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써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저녁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왔는데 저녁밥을 먹지 않았다며 밥부터 차리라고 명령하더군요. 이 정도면 진짜 화가 날 만도 하겠죠? 하지만 적응이 되었는지 아무렇지 않게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호텔 여행 자랑이 줄줄이 쏟아졌어요. 거기 풀장 있잖니? 정말 좋더라. 하늘을 보면서 수영하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더라고. 정말요? 하늘을 보며 수영을 하다니. 그런 건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경험하고 온 사람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나중에 저도 꼭 가봐야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장단에 맞춘다고 했는데 제 말이 또 거슬렸나 봅니다. 뭐? 네 따위가 5성급 호텔로 여행을 가겠다고? 누가 보내준대? 너 돈이 있어? 아니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그래야지.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너 같은 건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5성급 호텔에 들어갈 리는 없을 거야. 아,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청소부로 취직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 시어머니의 조롱에 더는 대답하지 않고 억지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의사 형님과 생일이 비슷한 게 좀 불편하긴 했어요. 보나마나 저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테니 서운한 마음이 배로 될 것 같았죠. 그날 집안일을 마치고 홀로 방에 있었는데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그래, 우리 희정이도 잘 지냈니? 오늘 네 생일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나한딸의 생일을 모를 리가 있나? 난 매년 이날만 되면 울기만 했는데 올해는 웃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희정아, 혹시 오늘 시간 되니? 저는 괜히 외출했다가 혼이 날 것 같아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생일상을 근사하게 차려주신다고 해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번 주 아무 때나 엄마한테 들러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지? 네, 고마워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긴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더니 제 뒤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깜짝이야. 어머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 들어왔다. 그런데 누구랑 통화한 거냐? 고아원 원장님이요. 엄마와 통화했다는 말을 하면 말이 길어져서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래? 그런데 듣자하니 오늘이 네 생일이니? 네, 오늘이 제 생일이네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누가 신경 쓴다고 했냐? 김치국을 마시고 있네? 그런가요?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방에서 나가셨고 한동안 저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저녁 준비할 시간이 되어서 주방으로 들어갔고